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 그거였죠? 1차 함수하고 2차 함수하고 교점의 x좌표를 구하고 싶으면 연립을 해서 그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해라. 그거였죠? 그죠? 예. 얘는 이제 반대야, 반대. 2차 함수 y는 2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10. 이거 그래프하고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오른쪽과 같이 x좌표가 1인 점하고 x좌표가 3인 점하고 두 번 만난대요. 그럼 이게 이제 해석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2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10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b다 라고 잡은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1과 3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요거를 이쪽으로 넘겨서 이제 이항을 시켜서 정리를 하면 2x제곱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로 바뀌겠죠. 마이너스를 묶어서 a 마이너스 2x 플러스 10 마이너스 b는 0이라는 방정식의 두 근이 1, 3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1하고 3을 대입해서 a, b에 관한 연립 방정식 세우지 마시고 근각에서의 관계 이용하세요. 이제 앞으로는 근각에서의 관계 이용하면 두 근의 합 4는 마이너스 요거분의 요거니까 2분의 a 마이너스 2 그래서 곱하고 넘기면 a는 10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3은 요거분의 요거죠. 2분의 10 마이너스 b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10 마이너스 b는 6 해서 b가 4 이렇게 나와. 간단하게 빼면 이제 6이겠죠.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해석이에요. 해석. 그러니까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 문제에서 교점이란 소리를 왜 했을까? 오른쪽 그림의 교점의 x좌표를 왜 표현해 놨을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그 생각을 계속 하셔야 돼요. 135번 한번 해볼까요? 135번. 135번 한번 읽어볼게요. 2차 함수 y는 4분의 1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14의 그래프가 직선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6보다 항상 위쪽에 있대요. 그러면 y는 4분의 1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14 라는 요 함수는요. y절편이 14 y절편이 14고 축의 방정식이 정확히 어딘지 몰라. 근데 이게 4분의 1이니까 뭐 어쨌든 이렇게 아래로 볼록할 거란 말이죠. 이렇게. 그죠? 이 함수가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6 얘는 기울기가 음수니까 이렇게 내려가겠죠? 내려가는 애랑 만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만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기울기가 이렇게 생긴 이 직선이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위쪽에 있다는 거는 어디에다가 이렇게 어느 x값을 대입해도 얘가 더 크다는 거예요. 어떤 x값을 대입하든 얘가 더 크다. 어떤 x값을 대입하든 얘가 더 크다. 그러니까 이 직선이 여기 이렇게 뚫고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뚫고 올라가면 안 돼. 왜? 이렇게 뚫고 올라가면 이 부분에서 2차 함수보다 1차 함수가 더 위에 있거든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게 되면 여기를 뚫고 올라갈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걸 잘 해석하면 2차 함수와 1차 함수는 교점이 없다는 뜻이죠. 교점이 없다 라는 뜻이죠. 만나지 않아야 돼. 교점이 한 개만 있어도 위에 안 있잖아요. 같은 부분에 있게 되는 거잖아. 위에 있지 않게 되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해가 안 되니까 교점이 없어야 된다 이거야. 그럼 교점이 없다는 거는 무슨 얘기야? 연립 방정식에 해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연립을 해봅시다. 4분의 1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14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6 해서 이항시키면 4분의 1 x제곱 플러스 k 플러스 2의 x 넘기면 플러스 k제곱
플러스 20은 0 이렇게 되겠죠. 요걸 판별식을 쓸 거예요. 왜? 얘가 해가 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 k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없어지고 이렇게 이 0보다 작아야 된대. 여기 0보다 작아야 돼. 해가 없으니까 판별식 0보다 작다. 그죠? 그래서 정리하면 k제곱 k제곱 없어지죠. 4k 플러스 4에서 20 빼면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으니까 넘겨주면 4k는 16보다 작다. 그래서 k는 4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3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다. 왜 안 와요 또 수연이? 얘는 왜 맨날 늦어? 죽은다고 맨날 늦게 와 이수연. 아이고 정리하시고요. 아이고 134번도 한번 볼까요? 134번 제이야 134번 풀었어요? 못 풀었어요? 한번 봅시다.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그랬어. 보통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가 뭘 사용하죠? k에 관한 항등식이다. 이 개념을 사용할 거예요. 첫 번째. 그런데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x축에 접한대요. x축에 접한다는 건 무슨 얘기야? x절편이 딱 한 개밖에 없다는 얘기죠. x절편이 한 개밖에 없다는 얘기는 y에 0을 대입했을 때 그 방정식의 해가 딱 한 개밖에 없다는 이야기야. 방정식의 해가 한 개밖에 없다는 것은 판별식이 0이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판별식이 0이다라는 방정식을 세웠을 때 이게 판별식을 사용하면 얘가 x에 관한 이차함수이기 때문에 개수인 k들이 여기 들어갈 거예요. 그럼 얘가 k에 관한 방정식이 될 거야. k에 관한, 정확히 말하면 k에 관한 등식이 되겠죠. 그게 항등식이라는 거지. k에 관한 항등식. 따라왔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해석만 하면 끝났어. 판별식 쓰면 돼요. 판별식은 이제 여기가 짝수니까 4분의 d 쓸게요. 4분의 d 빨리 외우셔야 됩니다. 4분의 d b'의 제곱 a 플러스 k 제곱 마이너스 a c니까 그대로 k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b는 0 써주시면 돼요. 이거 정리하면 k 제곱 k 제곱 없어지고요. a 제곱 플러스 2ak 없어지고 플러스 2k 마이너스 b는 0이라는 k에 관한 등식이 되는데 이게 k에 관한 항등식이 돼야만 k의 값과는 관계없이 판별식이 0이다가 성립할 거고 그러니까 해가 한 개밖에 없고 그러니까 x절편 하나밖에 없는 거죠. 거꾸로 k에 관한 항등식이다 그러면 k로 묶죠. k로 묶어서 얘는 a 얘는 플러스 1 남고요. k 없는 애들 a 제곱 마이너스 b는 0 이렇게 돼. 그래서 k에 관한 항등식이 되려면 얘가 0 얘도 0 돼야 되죠. 그래 k가 아무것도 못한다 그랬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b는 1 되겠다. 둘을 곱하는 거니까 a, b는 마이너스 1 나오겠어요. 한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차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 알파, 0, 베타, 0과 만나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6일 때 2차 방정식의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시오. 그랬네. 4죠 뭐 4. 답은 4일 거예요.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왜 전에 방정식에서 그거 기억나요? 2차 방정식 fx는 0
두 근이 알파와 베타고 두 근의 합이 6일 때 f2x-1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에 두 근의 합을 구해라. 이런 문제 있었어요. 2차 방정식 단원에서. 그때 쌤이 뭐라고 설명해 줬냐면 f는 2차를 나타내고 fx는 0이라는 방정식이 그래서 2차 방정식이고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면 이 f에 대입을 해서 0이 되는 x값은 알파하고 베타 딱 두 개밖에 없다. 그러니까 x에 알파를 대입하면 f 알파는 0이다가 참이고 f 베타는 0이다가 참이고 그 알파 베타 외에 그 어떠한 값도 f에 대입해서 0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 준 적 있어요. 그래서 얘가 f에다가 2x-1을 대입을 해서 0을 만들고 싶다면 방법은 2x-1이 알파가 되는 x를 대입하거나 2x-1이 베타가 되는 x를 대입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해 준 적 있죠. 그래서 넘겨서 x는 2분의 알파 플러스 1이 하나고 또는 x는 2분의 베타 플러스 1이 하나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두 근의 합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 해서 나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인 거 알고 있으니까 2분의 8 해서 정답은 4다. 이렇게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fx여는 0이라는 방정식의 두 근과 y는 fx라는 함수의 x절편은 같은 값을 갖는다 라는 그 한 문장이 추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예전에 배운 방정식 단원에서의 문제고 함수에서 x절편이 이렇게 나온다면 방정식으로 연결할 수 있다라는 그 한 문장, 딱 한 문장 지난 시간에 배웠다 그랬잖아 쌤이. 딱 두 문장 배웠죠. 2차 함수의 x절편과 방정식의 해. 그 다음에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교점과 연립방정식의 해. 딱 두 문장 배웠거든 지난 시간에. 지금 그걸 묻는 거야. 지난 시간에 배운 거랑 그 전에 배운 거랑 접목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묻는 거라고. 이해됐어 무슨 얘기인지? 그렇게 풀어주시면 쉽습니다. 이렇게요. 자, 오늘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배울 건데 여러분이 지금 이 최대 최소라는 문장에서는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장에서는 주어가 살짝 빠져 있어요. 주어가. 최대 최소라는 거는 말만 들어도 알겠죠.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 그거 말하는 거잖아. 근데 누구 중에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냐면 함수값 중에서. 함수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최대값. 함수값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을 최소값이라고 할 거야. 그러면 함수값이 뭐냐? 일단 1학년이니까 형이 무책임한 게 아니에요. 1학년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1학년 2학기에 가면 내가 그게 뭐가 다른지 알려줄 거야. 함수값을 담당하고 있는 미지수는 y예요. 일단 y입니다. 그래서 y의 값 중에 제일 큰 값을 최대값, y의 값 중에 제일 작은 값을 최소값이라고 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y는 ax 제곱 플러스 a 곱하기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런데 a가 0보다 커. 그럼 얘가 아래로 볼록하면서 이 꼭지점의 좌표가 p, q가 되죠. 그러면 이 점의 y값이 더 커요? 이 점의 y값이 더 커요? a하고 b. 누가 y값이 더 큽니까? a가 y값이 더 크죠? 위에 있으니까. b의 y값과 여기 y값 c. 누가 더 커요? b가 더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y값을 비교할 때는 점의 위치가 위에 있으면 위에 있을수록 그 y값이 더 큰 거야. 그쵸? 그러니까 이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는 x값에 제한이 없다면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거 죽을 때까지 올라가죠. 그러니까 얘는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일 밑에 여기가 y값이 제일 작아요. 그지? 그래서 이렇게 말해. x가 p일 때 최소값 q를 갖는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래서 a가 양수인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의 경우는 x가 p일 때 최소값 q를 갖고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해했어요? 반대로 a가 0보다 작아서 위로 볼록한 그래프는 꼭지점의 좌표를 P,Q라고 했을 때 P,Q인 꼭지점이 가장 위에 있어요. 가장 위에 있으니까 x가 p일 때 최대값 q를 갖는다 라고 말하고 최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려면 우리는 뭐만 보면 돼? 꼭지점의 좌표만 보면 돼. 꼭지점의 좌표만. 얘가 아래로 볼록하든 위로 볼록하든 꼭지점의 좌표가 최대 아니면 최소야. 다만 위로 볼록하면 꼭지점의 y좌표가 최대, 아래로 볼록하면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라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확실히 알겠어요? 그러니까 최대값, 최소값은 함수가 갖는 y값 중에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을 말해. 네, 여기 주어가 좀 생략됐어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2차 함수의 함수값 중 최대, 최소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밑에 요거 하려고 갖고 왔는데 예제를 좀 먼저 볼까요? 여기 필수 예제 7번 한번 볼게요. 필수 예제 7번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1번부터 봅시다. y는 3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25 이렇게 돼 있어요. y는 일단 우리가 최대냐 최소냐를 구하려면 얘를 먼저 봐줘야 돼. 얘가 양수니까 이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할 거야. 그래서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최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꼭지점의 y좌표만 구하면 되니까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려면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겠죠? 3으로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5는 밖으로 나가고요. 마이너스 6의 반의 제곱 9를 더했다가 9를 뺄 거예요. 마이너스 9는 밖으로 보내면서 3에 여기 마이너스 6이니까 x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하겠죠.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인데 꼭지점의 좌표가 3,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 그래서 얘는 x가 3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1을 갖는다. 원래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이제 기니까 아마 쌤이 앞으로는 요 얘기 안 할 수도 있어요. 최소값 마이너스 2야? 아마 그럴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2번은 여기 음수죠. 음수니까 얘는 위로 볼록할 거야. 위로 볼록할 때 꼭지점의 y좌표가 최대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어서 x제곱인데 요게 마이너스 2가 되려면 여기가 플러스여야지 이제 얘랑 곱하면서 마이너스가 될 거고 2분의 1과 곱해서 2가 되려면 이제 4x가 되겠죠. 4x. 그 다음에 5는 옆에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4x의 반의 제곱 4를 더했다가 4를 다시 뺄 건데 이 4는 완전 제곱식이 필요 없으니까 밖으로 보낼 거야. 얘랑 곱해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플러스 2의 제곱하고 플러스 7이 됩니다. 이렇게. 됐죠? 네, 그래서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7 이고요. 얘는 최대값 7을 갖는 거지. 이해됐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사실 원래 중학교 때 있던 내용이야. 여기까지는. 근데 이제 중학교에서 최대 최소 단원까지 하니까 너무 길어서 올린 거지 어려워서 올린 건 아니에요. 이 다음이 조금 어려워요. 이 다음이 쌤이 일단 예제 8번 하고 얘기할게요.
이제 8번 얘기할게요. 2번 해볼게요.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분의 k의 최대값. 보통 최대값을 이렇게 쓰고 최소값은 이렇게 써. 최소값은 맥시멈 미니멈이야. 맥시멈 미니멈. 최대값이 4래. 최대값이 4라는 건 뭐야? 꼭지점에 y좌표가 4다 이 소리야. 위로 볼록한데 꼭지점에 y좌표가 4다 이 소리야. 뭐 쉽지 뭘. 이거는 이제 이게 마이너스 2일 거거든요. k가. 봐봐. 아니다. 잠깐만요. 6인가 그럴 거거든. 이게 이제 여러분이 이거를 잘 봐봐. 논리적으로 따져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쌤이 왜 그 딴 거는 몰라도 이 일반형에서는 y절편하고 추계방정식은 쌤이 0.3초 줄 테니까 알아볼 수 있게 공부해라 그랬을걸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을걸?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일반형의 그래프 모양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y절편을 볼 줄 알아야 돼. y절편 이거니까. 와, y절편 2분의 k구나 볼 줄 알고, 두 번째는 추계방정식을 바로 구할 수 있게 해놔야 돼. 추계방정식을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일 때 마이너스 2a분의 b가 추계방정식이 된다 했어. 자, 이 얘기 이제 안 해. 이 얘기 안 해. 다시는 안 할 거야. 외워야 돼. 너네 학교 선생님도 이 얘기 안 해요. 아무도 너네한테 이 얘기 안 해줍니다. 다 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바로바로 구할 수 있게 해놔야 돼요. 굉장히 쉬워. 근데 이게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추계방정식이 x는 1이야. x는 1.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최대값이 4래. 최대값이 4면 꼭지점의 y좌표가 4라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꼭지점의 x좌표는 바로 구한단 말이야. 바로. 그럼 이 점의 좌표가 그냥 1,4라는 게 바로바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굳이 얘를 힘들게 막 y는 마이너스로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했다가 1을 다시 빼는데 뒤에 플러스 2k가 있는데 얘가 다시 밖으로 나와서 1을 더했는데 얘가 4가 돼야 되니까 2분의 k는 3에서 k는 6 하지 말고 이거 하면은 축이 1이니까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k가 꼭지점 4네. 이러면 끝난다고. 이제 끝이라고. 그래서 추계방정식 꼭 알아놔야 돼요. 쓸 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은 꼭지점의 좌표를 말하는 거다. 꼭지점의 좌표를.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여기 할 거예요. 제한된 범위 142페이지. 그래서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이라는 거는 꼭지점의 y 좌표를 말하는 건데 말하는 게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이 꼭지점의 좌표라는 거는 x의 값에 제한이 없을 때예요. x의 값에 제한이 없을 때.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의 함수는 뭐가 달라지냐면 쌤이 그런 얘기 한 적 있을 걸 들어봐봐. x는 독립변수야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없을 수도 있어. 웬만하면 잘 안 해 이거. 이 얘기. y가 종속변수예요. 종속변수.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함수의 정의가 뭐야? 함수의 정의가. 함수의 정의는 두 변수 x와 y에 대해서 x가 결정됨에 따라 y도 결정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x가 결정이 돼야 y가 결정이 되는 거지 x가 결정이 안 되면 y도 결정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해봤던 게 뭐가 있냐면 nx가 루트 x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 이런 거 본 적 있죠? 자연수의 개수. 그러면 x가 1일 때 n1은 얼마야? 1이란 말이죠. 루트 1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니까. 그지? 그래서 얘를 nx를 y라고 하면
y는 nx라고 하면 이 n1은 y가 1이 되는 거야. 즉 x가 1일 때 y가 1이다. 이 소리거든요. x가 4일 때 y는 2로 바뀌죠. x가 9일 때 y는 3으로 바뀌지. 이게 바뀐단 말이야. 그럼 유진아 x가 마이너스 5면 y가 얼마예요? 없어. 왜? 루트 마이너스 5 이하의 자연수에서 없잖아. 허수잖아. 루트 마이너스 5. 그쵸? 그러니까 x가 음수가 결정이 돼요, 안 돼요? 음수인 x는 결정이 안 돼. 그러면 그에 따라 y값도 결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 이 y는 nx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이쪽밖에 못 그려. 이쪽은 아예 못 그린다고. 음수인 x가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2차 함수도요. x값에 제한이 있으면 그 사이에서밖에 그래프를 못 그려요. 그 사이에서만 y값이 결정이 되는 거야. x가 결정돼야 y가 결정되니까. 자,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자면요. 어딨어? 왜 하나도 없냐? 오, 그러면 안 되지. 아, 여기 있겠구나. 없어. 야! 여기 173번에 몇 개 있거든요. 보고 넘어갈게요. 자, 1번 봐봐, 1번. 1번 보면, 안녕하세요.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함수가 누구냐면, y는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3이란 함수예요.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인데, 유진이 없니? 책 있어?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3이란 말이에요. 꼭지점의 좌표가. 근데 지금 좀 이상한 거 느꼈어요? 쌤이 지금 얘를 점선으로 그려놨죠. 왜냐면 주어진 x값이 0부터 1까지밖에 없어. 0부터 1까지밖에 없으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수가 없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1보다 조금 오른쪽 간 지점에 x가 1인 지점이 있겠죠. x가 0인 지점. 조금 더 간 지점에 x가 1인 지점이 있을 거 아니야. x가 0인 지점에서부터 x가 1인 지점까지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거야. 나머지는 아예 그래프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예 없어. 여기서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대. 그러면 최대 최소는 뭐야? y값 중에 누가 제일 크고 누가 제일 작냐? 그거야. y값은 언제 커? 꼭대기에 있을 때 커. 그러니까 요점의 y값이 최대야. 요점의 y값이 최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최대는 x가 얼마일 때? 1일 때. x가 1일 때 y는 얼마야? 7. 이게 최대값. 최소는 x가 0일 때. 최대 이렇게 쓰는 게 좋겠죠? 최소값은 얼마야? 4. 이렇게. 그래서 x가 1일 때 최대값 7, x가 0일 때 최소값 4야. 오케이?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쌤 그러면은 이거 0부터 1까지라서 0일 때 1일 때가 최대 최소니까 그냥 0하고 1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야. 왜냐? 만약에 2차 함수가 그냥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제한을 받건 이쪽이 제일 작고 이쪽이 제일 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제한을 하건 이쪽이 제일 작고 이쪽이 제일 커.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제한을 하건 여기가 제일 크고 여기가 제일 작아. y값이, 그죠? 근데 2차 함수는 이렇게 안 생겼잖아요. 2차 함수는 내려가다가 올라간단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랐냐에 의해서 여기서 내려갔다가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꼭지점이 안에 들어간다면 얘가 제일 작을 수도 있어요. 여기가 제일 작은 게 아닌 거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래서 꼭지점이 주어진 범위 내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좀 신경을 써야 돼요. 만약에 꼭지점이 주어진 범위 내에 안 들어간다, 이렇게 됐다. 그럼 여기가 제일 크고 여기가 제일 작아.
이렇게 됐다. 그럼 여기 제일 크고 여기 제일 작아. 근데 꼭지점이 들어갔다. 그러면 꼭지점이 이 모든 y값 중에 제일 작거나 이 모든 y값 중에 제일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꼭지점은 무조건 최대 최소야. 근데 이제 그거를 어디서 잘랐느냐에 따라서 얘가 클 수도 얘가 클 수도 있는 거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 가장 마음 편한 방법은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리는 게 마음이 가장 편한데 여러분이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빡세죠. 얘 같은 경우는 또 꼭지점 찾기도 굉장히 빡세잖아. 그렇죠? 예, 그럴 때는 꼭지점이 요 안에 들어가나 축이 요 안에 들어가나 이걸 보면서 하면 좋다는 거죠. 자, 요 4번을 푸는 방법은 두 가지야. 자, 제일 첫 번째로 꼭지점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y는 마이너스 4로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x 그리고 플러스 3 요거의 반의 제곱 플러스 4분의 1이 들어갔다가 마이너스 4분의 1 나올 거예요. 얘랑 곱해져서 플러스 1이라고 나오겠죠. 마이너스 4의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그러면 얘는 위로 볼록한 그래프인데 위로 볼록한 그래프 꼭지점의 좌표가 2분의 1,4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하고 싶냐면 1부터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만 그리고 싶어. 예,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여기쯤 마이너스 1이 있다고 하면 자, 이걸 따지는 거야. 2분의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거리가 얼마쯤 되죠? 2분의 3 정도 되면 2분의 3이에요. 2분의 3. 2분의 1부터 3까지 거리가 얼마예요? 2분의 3이에요. 똑같아. 3까지가. 아, 그러면 2차 함수는 가운데 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니까 딱 요렇게 그려진다. 딱 요렇게. 아, 그러니까 여기가 최소, 여기도 최소, 여기가 최대. 그래서 최대 값은 4, 최소 값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되고 3을 대입해도 돼요.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없어지겠죠? 그래서 3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축을 딱 보는 거야. 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마이너스 4 대입하면 8분의 4, 2분의 1이거든요. 축이. 근데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그릴 거잖아. 그러면 2분의 1 있고 마이너스 1 있고 3, 요 사이만 그릴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2분의 3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도 2분의 3이니까 대칭이니까 함수값이 똑같겠다. 그럼 정확히는 몰라도 그래프가 대충 이렇게 그려지겠네. 여기가 최대고 여기가 최소겠네. 그럼 2분의 1 대입한 값, 마이너스 1 대입한 값 구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지. 축만 딱 보는 거죠. 그러니까 쌤이 축을 자꾸 공부해두라는 거야. 축을. 자꾸 공부해둬야 돼. 왜 이렇게 문제가 없죠? 이거 너무 문제가 없는데. 안 돼. 이거 4개만 풀어보세요. 이거 4개. 자, 이제 공통 부분이 있는 함수의 최대 최소 다음 페이지 해볼 건데 여기가 좀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굉장히 많이 어려워요. 잘 듣고 잘 따라오셔야 돼요. 조금 길 거야. 조금 길 건데 이게 조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중간에 함수가 한번 바뀌어요. 중간에 함수가 한번 바뀌어.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수학 하를 좀 배운 친구들은 좀 쉬울 수 있어. 왜냐면 수학 하에 함수가 본격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정의역이 어떻고 치역이 어떻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쌤이 방금 전에 이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x는 독립변수, y는 종속변수다. 그래서 x가 결정이 돼야 y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아직까지는요. 한 번도 이 좌표평면에 얘가 왜 x고 얘가 왜 y인지를 의심해 본 적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그렇다고 배웠으니까. 그지? 예. 이게 x고 y인 이유는 여기다가 우리가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그릴 거기 때문이에요. x와 y 사이의 관계를 그릴 거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t는 4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7을 그릴 거다. 그러면 가로축에 a라고 써야 돼요. 세로축엔 t라고 써야 맞습니다. a와 t에 관한 함수를 나타낼 거니까. 오케이? 응. 요거 기억하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예제에 보시면은 x가 마이너스 2분의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y가 오메 세상에 x제곱 플러스 2x의 제곱이래. 이거를 제곱하면 몇 차 나와요? 4차가 나옵니다. 4차. 4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 여러분이 선생님이 아까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프를 그려봐야 된다 그랬죠?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렇지. 그래프를 그려야 돼. 유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프를 그려야 돼. 가윤아. 그래프를 그려야 돼. 여러분이 몇 학년이건 상관없어. 어떤 함수를 공부하건 상관없어. 기본적으로 최대 최소를 공부할 때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맞아. 기본적으로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그래프를 그리는 게 맞는데 안 그려도 되는 경지에 올라오면 그리지 마. 내 말 무슨 뜻인지 이해하겠어요? 안 그려도 되는 수준에 올라오면 그리지 마세요. 그 전까지는 그리세요. 최대 최소를 10문제 풀 거다? 그럼 20개는 그려야 돼. 한 20개는 뻥이고 한 15개는 그려야 돼. 한 문제당 하나 이상은 그리되 2개 그리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어. 일단은 그런 마인드로 공부를 해야 돼. 그래프를 그릴 거다라는 마인드. 네. 근데 이거 몇 차 함수야? 이거 4차 함수야. 4차 함수는 그래프를 안 배웠어. 그죠? 대신에 지금 주어진 4차 함수는 여기랑 여기가 똑같아요. 반복됩니다. 반복돼. 그래서 이 4차 함수에서요. x제곱 잠깐만요. 밑에가 오히려 더 헷갈리게 만드는 것 같아서 없애고 할게요. 요거만 갖고 먼저 x제곱 플러스 2x를 t라고 합시다. t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함수는 어떻게 되냐? y는 t제곱 플러스 2t-3이 되는 거죠. 됐나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대 최소는 누구의 최대 최소야? y의 최대 최소예요. y의 최대 최소.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필요하단 말이죠. 이 그래프가, 그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겼냐? y는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에 마이너스 4 해서 t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생긴 그래프예요. 자, 얘는요 조금 그려볼게요.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에 있네요.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에 있으면서 요 t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아래로 볼록한 그런 그래프일 거야.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근데 역시 쌤이 이거를 점선으로 그렸습니다. 왜? 얘는 y와 t에 대한 함수거든요. 근데 t의 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안 나와 있어요. 다 되는 건지 누구는 안 되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 그죠? 문제 내에 없습니다. t의 값에 대해서는. 왜? t는 원래 없던 애거든. t는 원래 없던 애인데 누가 잡았어? 내가 잡았어. 내가 잡았잖아. 내가 잡았으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 돼. 어떻게 책임지냐? 요걸 가지고 책임을 져야 돼. 요걸 가지고. 나는 t값을 어떻게 잡았냐면 x제곱 플러스 2x라고 잡았어. 그러니까 얘는 뭐야? x와 t에 대한 함수인 거죠. x와 t에 대한 함수.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겼죠? 얘는 가로축이 x축, 세로축이 t축이야. 얘도 그래프를 그릴 건데 얘는 x 곱하기 x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 되니까 0,0하고 마이너스 2,0을 지나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야. 이렇게.
이렇게 그렸어.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x가 정해져야 t가 정해질 거 아니야. 그죠? 그럼 x 값에 제한이 있냐? 여기 있어. 다 그릴 수 있는 게 아니야. 여기 있어. 아, 그래서 x가 마이너스인 이 지점에서부터 x가 1인 이 지점까지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이 지점까지만. 이렇게. 아, 그러니까 얘는 추계 방정식이 마이너스 1이죠. 0하고 마이너스 2의 딱 가운데니까 t의 값은 x가 마이너스 1인 요때 t 값이 제일 작고요. x가 1인 요때 t 값이 제일 큽니다. 그죠? 예,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 t는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x가 1일 때 1 더하기 2 t는 3. 그래서 t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만 가능해. 그걸 얘한테 적용시킬 거야. 얘가 t니까. 그래서 얘는요. 마이너스 1부터 t가 3인 요 정도까지만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t가. 그래서 얘는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4. t가 3일 때 최대값 9 더하기 6 빼기 3 12. 이렇게. t와 y에 관한 함수니까 t 값을 책임져 줘야 돼. 그래서 내가 t를 x제곱 플러스 2x로 잡았어. 그래서 x와 t에 관한 2차 함수를 이용해서 t의 값의 범위를 구해서 얘한테 적용을 시켜줘야 되는데 또 x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서 t의 값의 범위를 찾아서 적용을 시켜준다. 한 7, 8번 해봐야 될 거예요. 7, 8번. 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2차 함수를 이용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법을 배운 거고요. 네, 2차 함수를 이용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운 거고 그 다음에 요거 두 가지.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2차식의 최대 최소, 조건식이 주어진 2차식의 최대 최소 요거 두 가지만 더 배우시면 돼요. 필수 예제 12번 한번 볼게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요. 1번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7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실수라는 조건이 붙었는지 확인을 좀 하셔야 돼요.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는이 없어요. 는 fx 이게 아니야. 그냥 이거 식이야, 식. 그래서 실수라는 조건이 붙었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나 이거 잘 못하는데 잠깐만요. 이거 잘 못하거든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 첫 번째는 x와 y에 관한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거야. 예를요. 저기 포물선 그 2차 함수 표준형 만들듯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x제곱 마이너스 6x 있잖아요. 놔두고 2y제곱 플러스 4y를 이렇게 묶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뒤에 플러스 7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9를 더했다가 뺄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1을 더했다가 다시 빼고 얘를 밖으로 빼서 이렇게. 요까지 그렇게 어렵지 않죠? 2차 함수 표준형 바꾸면 똑같으니까. 얘는 x-3의 제곱이고요. 얘는 2의 y 플러스 1의 제곱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4예요. 이렇게. xy가 실수이기 때문에 x-3도 실수예요. 실수는 제곱하면 무조건 0보다는 크거 났습니다. y 플러스 1도 실수예요. 제곱하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런데 나는 이 식 전체 값이 제일 작을 때를 원하잖아. 그쵸? 그러면 이 값과 이 값은 0보다 크다 아니면 같다니까 언제 제일 작냐면 0일 때가 제일 작아. 그죠? 아, 그러니까 x가 3이고 y가 마이너스 1일 때 이 식은 마이너스 4라는 최소값을 갖게 된다는 거지. 알겠나? 그렇게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완전 제곱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완전 제곱식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없네. 그럴 땐 판별식을 써야 되는데 일단 없으니까 필수예제 13번 보면서 다음 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필수예제 13번은 모든 실수 xy가 아니야. 그냥 임의의 실수 xy가 아니야. 위에서는 xy가 그냥 임의의 실수였어. 근데 지금은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을 만족시키는 실수 xy라 그랬어.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아, 그럼 y가 이게 무조건 이거라며 이거. 이걸 여기 넣어. 여기 y에다가. 집어넣으면 이 식이 2x제곱 플러스 이거 어차피 마이너스인데 제곱할 거니까 2x 플러스 3의 제곱이 되거든요. 그럼 얘는 2x제곱 플러스 4x제곱 플러스 2, 3은 6 12x 플러스 9 해서 6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9 이렇게 된다고. x에 관한 2차식이 나왔죠. x에 관한 2차식이 나왔으니까 이거를 완전 제곱식 또 바꿀 거야. 이쪽으로 묶어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밖으로 빼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요. 됐죠? 네. 그럼 이것도 완전 제곱식이니까 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이게 최소값이겠죠. 이 최소값. 여긴 좀 쉽죠?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시기만 하면 돼요. 안돼 졸지마. 자, 가자. 자, 오른쪽 그림의 직사각형 ABCD에서 BC는 X축 위에 있었고 두 점 AD는 여기 있다. 이때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랬어.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이야. 쌤은 이 사각형 ABCD의 둘레의 길이를 L이라고 잡을 거예요. 그래서 이 L을 어떤 하나의 미지수에 대해서 2차식의 형태로 표현할 겁니다. 이 말을 여러분이 사용할 줄 알아야 돼. 미지수 L을 또 다른 어떤 미지수에 대한 2차식의 형태로 표현을 할 거야. 그래서 2차 함수의 모양을 만들 겁니다. 2차 함수의 모양. 자, 이때 쌤은 누구를 사용할 거냐면 점 D를 사용할 거예요. 점 D. 점 D의 좌표를 a,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0a라고 잡을 거야. 고등학생들은 다 이렇게 잡아요. a, b라고 안 잡습니다. D의 x좌표를 a라고 잡으면 점 D는 이 그래프 위에 있으니까 그 x좌표인 a를 여기 대입한 y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0a다가 참이 돼야 돼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우리가 나타내고 싶은 게 뭐냐? 이 사각형 ABCD의 둘레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CD의 길이는 구했네? CD의 길이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0a네. 요 CD의 길이. D의 y좌표와 같으니까. 그죠? BC만 구하면 되겠죠? BC. 그지? 쌤이 항상 하던 이야기인데 제일 고수들은 이 대칭성을 쓴다 그랬죠. 대칭성.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0이니까 이 축의 방정식이 5야. 5. 그럼 이 점을 2라고 하면 EC의 길이는 a-5입니다. 여기가 a고 여기가 5니까 빼면 a에서 5를 빼면 이 길이가 a-5. 근데 난 EC가 궁금한 게 아니야. OC가 궁금해. 이수연 EC. 없네. OC는 이거의 2배죠? 2a-10 이렇게. 그래서 사각형의 둘레
L은 가로 더하기 세로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2a 마이너스 10의 2배죠. 2배. 가로 더하기 세로의 2배. 둘레니까. 됐어? 단 a는 d의 x좌표이기 때문에 5보다는 크고 x절편인 10보단 작아야 돼요. 요 사이에 있을 거니까. x절편 넘어가면 안 되죠? 일사분면 위에 있다 그랬으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됐어? 그러면 얘 봐봐, 얘. a와 l에 관한 2차 함수 모양의 a의 제한도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그래서 l은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24a 마이너스 22고 얘를 마이너스 2로 묶으면 a 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반의 제곱 36에 마이너스 36이 나가면서 얘랑 더해져서 72대 20 더하기 52 이렇게.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에 a 마이너스 6의 제곱 플러스 52니까 얘는 a가 6일 때 최대값 52를 갖겠죠? 6이 여기 들어가죠? 네, 그럼 얘가 최대값이 맞는 거예요.